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일단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일단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스마트폰 중독 따지면 문제 상황인 거지. 어떻게 해결할까? 아, 해결책을 제안하는 글이구나.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삶의 문제, 글쓴이의 그렇지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이해할 때 내용의 신뢰성 믿을만한가, 내용의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잘 세트를 이루고 있는가, 내용의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가, 글쓴이의 생각을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 단원에서는 조금 키워볼까?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체크. 그리고 제가 3개 써드렸어요. 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아마 수행평가는 문제 상황을 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글을 쓰시오 하면서 조건이 좀 붙겠지. 서론, 본론, 결론 나눠라. 글자 수는 몇 자 내외로 해라. 근거를 쓸 때는 출처를 꼭 밝혀라.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이 붙을 거예요. 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수학 문제만 해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쟤는 저렇게 풀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나 책을 찾아 읽어봅시다. 옆에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자. 해결 방안을 내가 보완해보자. 창의적으로 요거는 어떨까? 대안을 마련해보자. 밑으로 내려가서 소단원 지식 넓히기 관점이라는 말이 있대요. 볼, 관, 점, 위치, 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관점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독서를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밑에 나와 있는 거 위에 그대로 쓰신 거네요. 정답.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뭐 한다? 내용의 신뢰성,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공정성. 신뢰성이란 뭡니까? 믿을만한가? 사실과 어긋나는지 아는지. 내용의 타당성,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공감하기 어려운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가? 말을 진짜 끝장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때려주세요. 폭력적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게 말을 듣다 보면 막 먹힐 때가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지는 않는 거지. 내용의 공정성. 경기, 심판은 공정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글의 내용이나 화제에 접근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면서 읽기.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83페이지 꼼꼼히 읽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읽고 넘어와. 시작! 184페이지 볼 거 없고 1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밑줄 삶의 문제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독서에 담긴 독자는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읽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행평가 그거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논설문은 무슨 글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뭐라고?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 그것을 논설문이라고 하죠. 근데 다짜고짜 주장만 하면 되나? 아니요.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위험성을 제시하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중독에서의 벗어나기 위한 밑줄, 구체적인 방안, 얘가 뭔지를 꼭 찾아야 되겠지. 성격은 논설문 논리적이고요. 비판적. 무엇을 비판할까? 스마트폰 중독된 실태를 비판하겠지. 설득적입니다. 그래요. 논설문이라는 것 자체가 설득이지.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요.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스마트폰 중독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체크하고 외울게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스마트폰 중독. 전 괜찮은데요. 스마트폰 중독된 거 저 알고 있는데 저 나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아니야. 그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문제가 심각하다, 위험하다 얘기하고요. 스마트폰 중독에서의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4가지 설명해 줄 겁니다. 밑에 영삼형님 패스. 배경 지식, 논설문의 개념과 주요 내용 전개 방식. 논설문이라는 건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명문은 목적이 뭐예요? 모르는 거 알려주는 게 목적인가? 아니야. 알려주어서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야.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 설명문은 내용 전달, 설명을 통한 이해가 목적.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예증,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의 증거로 삼습니다.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증. 인용은요, 끌다, 인, 쓸, 용, 남의 견해를 끌어다가 씁니다. 이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줘야 합니다. 부연, 다시 부, 그럴연, 다시 또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주지문단에서 중심 내용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 줍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덧붙여주고.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논설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본론 알 테고 결론 맺은말 형태로 갑니다.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김세롬 군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겠다며 부모님을 졸라 최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처음엔 강의도 듣고 영화, 음악이나 영화도 감상하면서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누구나 잘 씁니다.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점점 스마트폰에 빠져서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에 스마트폰을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독. 얼마 전 등교 중 스마트폰 보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문제, 사고 위험. SNS에 사진 올리고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부터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집중력 저하. 부모님은 공부하겠다고 스마트폰 사줬는데 성적이 떨어졌으니 도로 없애겠다고 하시고 거의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계시죠? 세롬 군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스마트폰 유용하게 쓰인 거 하나, 문제점 4가지. 요 정도가 있죠. 여기서 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2번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리 다쳐서 누워서 스마트폰 또 하고 있었을걸? 그렇지 않나? 네, 그건 못 고쳐.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에 흔히 접할 수가 있다. 숫자 9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에 메인 9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9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다. 어떤 말이 새로 생겨났다? 그 말이 많이 쓰인다.
나인족 많다. 그게 뭔데?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는 사람 많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례. 그러면은 옆에다가 슬쩍 쓸 수가 있겠지. 나달랑 옆에다가 뭐라고? 예시. 뭐뭐라는 나인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어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을 알려줍니다. 단어 뜻을 정리해주죠. 정의.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누리소통망의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느라 밤을 새우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사례 두 번째. 형님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무슨 뭐 로블록스? 뭐 그런 게임 그거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안 되냐? 아니요, 이상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쵸. 그 게임 자체는 나도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애들 깍두기 같은 애들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와 무슨 줌 켜놓고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더라고. 어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해주면서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스마트폰, 요만큼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거지. 마지막 문장에서. 대중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대중매체 학자들의 말을 인용했는데 누가 어떠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혹은 뭐 논문이든 어쩌건 그런 것까지 출처를 밝혀줬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전화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그거를 낙관적이라고 하지. 잘 될 거야 라는 것들. 자면 안 돼. 혀라도 깨물어. 이렇게. 아니면 내가 내 눈이라도 찌르든가.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있어. 어떤 제약도 없어. 제약이 없습니다. 무슨 제약이 없어?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어때요? 완전 네모친 거는 스마트폰의 장점이지. 장점.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 큰소리 땅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달락에서는 스마트폰의 장점 이야기 했는데 그러나야 그러면 이제 뭐 단점, 문제점 이런 거 나오겠지.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뒷면에는 다른 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말이 되게 엄청 풀어서 써 있죠? 그냥 중독되었습니다지.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여기에서는 사용 실태와 문제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방금 색깔 그어놓은 서론에서는 뭐예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아저씨네.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라고. 옆에 나와 있는 거 됐고요. 요거는 한 군데다가만 체크합시다. 김세롬 씨 어느 고등학교예요? 모르지.
가상의 인물일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의 다 얘기기도 하지. 구체적인 사례. 흥미를 유발합니다. 내용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스마트폰의 서론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골고루 얘기해 줬다. 장점은 일상생활이 편리해진다. 문제점은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요즘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저도 갖고 싶어요. 하지만 고장이 나지를 않아. 그리고 잘 떨어뜨리질 않아서 너무 깨끗해. 이렇게 요즘 배터리만 좀 빨리 닳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면 대다수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36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하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학교에서 걷어가지 않나? 꺼놓게 하지 않나? 안 걷어가요? 아, 요즘은 또 걷어가지도 않아? 수업 시간만 되고 쉬는 시간이 시간에 쓰라요. 아 그래? 그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군대에서도 스마트폰 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막 그 방해 금지 모드 막 해놓고 그렇잖아. 네. 나도 저번 주 쉬는 날 해봤는데 와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 울리지를 않으니까. 와. 몸으로 그냥 해놓으면 되죠. 아 근데 그게 다르더라고. 아예 배지 자체가 안 뜨던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안 하다가 하니까 뭐야 오늘은 왜 이렇게 연락이 하나도 없지?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와 진짜 하루가 평화롭더라고. 정말 쉬는 것처럼 쉬더라고.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라는 청소년은 36%.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달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근데 쌤, 위에 굵은 글씨 있는데 걘 뭐예요? 아주 좋은 지적.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옆에 볼게요. 소주제가 있어요. 소제목을 보고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측해보면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밑으로 또 내려갑시다. 근데 스마트폰 어떤 애가 막 하루에 한 8시간 쓰는데 어디에 썼나 살펴봤더니 전부 다 인강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독한 자식. 8시간이면 학원을 못 다니지 않을까? 아니 걔 잠을 안 자. 제가 지어낸 가상의 인물인데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여기 빨간색 밑줄. 스마트폰 많이 쓴다고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은 아니다. 내용에 대해 OX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문장이에요. 그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자주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자꾸만 보고 있으면 중독됩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저는 청소년들만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큽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왠지 이 기관에서 하는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통계 자료 제시, 신뢰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쓸 거예요. 이것도 인용입니다. 인용이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보다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고위험군 2.1%, 잠재적 위험군 11.4%, 성인은 요거에 비해서 청소년은 고위험군 4%, 성인 2.1, 학생 4.0.
성인 11.4, 학생 21.6. 어때? 학생들이 좀 더 심하긴 하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것인데, 고위험군 더하기 잠재적 위험군 둘 다 더해서 중독 위험군이라고 하는군. 중독 위험군에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둘 다 포함됩니다. 내용. 성인의 2배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8년 전 조사라서 이때 중독된 애들이 어른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성인들도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중독 위험군 31.6%에서 전년 대비 2.4% 상승. 문제는 요거지.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면은 아이폰 2인가 3 나왔을 때였으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중독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옆에 나와 있었던 거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어머 세상에, 이거 글의 종류 뭐였었어요? 논설문이죠. 논설문인데 짜잔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자료 혹은 보충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지. 시각자료, 보충자료. 시각자료, 보충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괜찮지. 청소년들이 확실히 위험한 애들이 많네.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누가?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핵심 정리 내용 된 거 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우려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씩 딱 안겨준 다음에 어떻게 와이파이 안 되게 하면 어떡할 거야? 데이터도 안 돼. 맨날 사진 찍고 내 얼굴 보고 있을 거야? 그냥 라이터 같은 거 깔아놓으면 되잖아. 무슨 뭘 깔어? 그 와이파이 아니야. 없어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못 깔어. 못 깔어. 아예. 전화하고 문자밖에 안 돼. 받을 때부터 와이파이가 안 돼요. 쓸모가 없어요. 그치. 그냥 쓰던 거 쓸 거지. 그 스마트폰만 보면 막 안절부절 못 할 걸? 막 나도 모르게 막 저기 인스타도 없어. 인스타 깔려 있어. 깔려 있는데 눌러봐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야.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이런 메시지 뜰 거야. 저 SNS 안 해서. 좋아. 너 야구 못하게 할 거야. 야구 뭐 요즘 너무 못해서. 그래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자, 여기 또 어때요? 소제목 달려놨죠? 스마트폰 중독 왜 위험한가?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여기 이런 말들 있죠. 먼저,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옆에 딸락가서 또 미리 체크할게요. 셋째,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얘네들 싹 다 묶어서 딱 2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건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초성? 피읍, 지읒. 표절. 정답. 거짓말이죠. 네. 이러한 말들은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지판 할 때 그 표지야.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를 암시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 할 때 이런 거 있지.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애가 되게 체계적인 것처럼 보여. 정리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은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친구가 읽었는지 뭐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해봐야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뇌과학자들 책이 있는데 인간은 최대한 두 가지 일밖에 못한대.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일도 동시에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인간의 뇌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 세 가지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이건 실험 결과야. 난 여러 가지 일 잘할 수 있어. 빨리빨리 스위치 되는 거지 동시에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작업 기억이 가득 차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 공부나 일에 대한 집중, 주의가 분산이 되고 능률도 떨어져.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 때문, 뭐 때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 이 때문이다의 이의 내용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시어가 대용 표현이 쓰는 거 찾는 거는 늘 중요해요. 둘째, 스마트폰은 그러네요. 금단 현상, 강박 증세, 충돌 조절 능력 저하, 우울증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말이지만 사람이 미칠 수 있어. 중독이 되면.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술이나 마약 같은 거 있겠지. 담배.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 기분 좋아. 하지만 이와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해 내성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술 한 잔만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한 병을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질 않아. 나 기분 좋으려고 술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또한 자극이 없을 때에는 술 못 마시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스마트폰도 내성이 생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단현상. 막 손이 이래.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넘기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깁니다. 완전히 신경정신과적 증상인 거지. 이런 증상 나타났을 때 어디 갈 거야? 안과 갈 거 아니잖아요. 정신과 갈 거잖아요. 정신의학과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이군요. 라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188페이지 자 했었던 거 정리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이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독이 정신건강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자꾸 더 많이 써야 돼. 금단 현상이 있어요. 없으면 막 불안해. 충동 조절 능력 저하가 되고 우울증에 빠져. 갖고 오라고 내 스마트폰!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꼴배기 싫어. 때려야 돼. 때리면 안 돼요. 전 평화주의자니까요.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체크.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큰 거 써야 돼.
너무 상식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 만드는 애들 와 얘네들 진짜 악질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 뭐지? 밤에 모는 야간 모드 있잖아. 블루라이트 줄여서.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기능을. 파란빛 오래 보고 있으면 잠 안 오니까 늦게까지 보세요라는 기능인 거잖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보건기구는 역시 또 옆에다가 씁시다. 인용. 2011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바람 가는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자파가 열 적용을 일으켜 체온을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있었어요? 눈목, 손목, 척추,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발암 가능성. 괜찮나요? 건강상 이렇게 세 가지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 없지만 이런 말들 뭐라 그랬어요?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세계에 몰입하면 현대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나 빼고 다 행복해. 나 빼고 돈도 많아. 나 빼고 다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막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 뭐예요? 현피 뜨는 거지. 그런 단어 모르나? 여러분들도. 아, 그래요? 현피의 이 피는 뭐야? 현피, 현실에서 보는 걸 거고 피는 뭐야? 피부입니다인가? 그래요. 심지어 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 자기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 나쁜 짓 하고 그거 찍어서 올리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차분히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는 요거죠. 본론 2에서의 서술 방식. 일단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4가지로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위험한 거 1번 일상생활 어려워, 2번 신경정신과적 증상, 3번 신체의 악영향, 4번 사회적으로 건강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문제점 4가지 조목조목 나눠서 설명해 주더라. 여기까지는 문제점이니까 이제 본론 결론 나와야 되겠지. 혹은 본론에서 더 다음.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심각해요. 끝. 악영향을 미칩니다. 끝. 아니지. 그 다음에 꼭 뭐 나와야 돼? 해결책 제시해줘야지. 엠마 넌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어쩌라고요? 아, 난 몰라.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지적해야지. 본론 3이네요. 다시 쏟아놓은 제목 있죠?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마트폰 중독에서의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두근두근. 과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결책.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긍정적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 와, 스마트폰 있어서 너무 편해졌어.
긍정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안 쓸 수는 없어. 긍정적 기능은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은 줄여주면 되지.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며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빨간색으로 체크치고 별표.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찾는데 전제가 되는 상황, 전제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할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 자,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건데 그 전에 요구의 전제야. 이거는 깔고 들어가는 얘기야. 무조건 이 이야기에만큼은 너 무조건 믿어야 돼. 여기에만큼은 너 태클 걸 수가 없어. 그게 전제야.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의문문의 형식,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표지가 나타나고 있죠? 미리 체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옵시다. 문제도 4가지였고 해결책도 4가지였었네. 첫째, 일상생활 중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30%는 위험군이잖아. 나 30%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일단 확인은 해야지. 중독자는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지,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취했어? 안 취했어.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은 그렇게 약국 가서 약은 잘 사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면은 이렇게 좀 꺼려지지. 사람 마음이 좀 그렇지 않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중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료가 어렵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일단 스마트 쉼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본 후 심각하다고 결과 나오면 전화 상담 받아보세요. 집 근처에 건강가정상담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은 상담기관이 있다면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그 인천의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요거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기 전에 검사해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위험하면 전화하세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문 상담가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기록해 보기를 권합니다. 몇 시간 쓰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 많이 쓰는지 스스로 기록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거 다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폰 키면 스크린 타임이라고 거기에 켜놓으면은 일주일 단위로 정리해줘. 어떤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운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 몇 개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셋째,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내 스스로 지켜봅시다. 스스로 금지 시간, 공간을 정한다.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식사 시간, 가족과의 대화 시간, 잠들기 전에는 쓰지 않는 게 좋아. 차량이 많은 곳, 건널목, 계단에서의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게 스스로 약속하는 게 좋다. 죽고 싶지 않으면. 혼자서 실천하기보다 친구끼리 혹은 한 학급이 약속을 정해서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제안했다가는 꺼져.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걸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는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면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 과제, 공부, 정보 수집, 편집할 때에는 유용하지.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SNS는 사람들 사이의 공간감을 해소해 줬지만 너무 안타까워. 식당에 가면은 정말 사귀는 남녀 커플인데도 서로 휴대폰 보고 있어. 그건 너무 슬프지. 이것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눈앞에 살아있는 실체에 집중하세요지. 요즘 청소년은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처리하지 말라는 거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뭐 있을까? 뭐 탁구를 치던 자전거를 타던 이런 거겠지.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고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내가 생각했을 때 수영이 최고 아닌가? 그건 일단 두고 들어가잖아. 라카룸에.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받으세요. 스스로 기록해 보고요.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해 보고요. 가능하면 스마트폰 없이 일해 봅시다. 저는 요게 시험 문제에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 누리집과 기관을 소개해 줍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디에서지? 그러네. 전체적으로 예시가 많네요. 스마트폰 중독이 가질 수 있는 정신, 신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4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했습니다. 이제 문제 해석, 실태, 문제, 해결책 하면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단락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죠? 뭐 하려고? 정리해주고 당부하려고. 체크, 당부. 무엇을 당부하냐? 일종의 요술방망이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할 수도 없지만 끊어. 현명하게 잘 사용하면 원하는 정보 빠르게 얻는 등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술방망이 체크. 스마트폰을 요술방망이에 비유했습니다. 빗댄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뭐 한다고요? 글쓴이가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페이지 192쪽.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 내용은 다 확인하셨으니까 몇 군데 체크만 할 거예요. 어디 있을까? 삶의 문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잖아요. 신경, 정신과 증상을 동반할 수 있잖아요. 신체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밑으로 내려와서 글쓴이가 제안한 방법 4가지 있었죠. 전문가적 진단을 받아본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 이거 누가 해가지고 나 오늘 뭐 몇 분 몇 초 봤어. 이거 어떻게 기록해. 사실 내가 하기는 힘들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건 몰라도 너무 빈번하게 쓰고 있어서 얘는 실현 가능성 낮을 수 있다.
다음. 지금 우리 비판적 읽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가 해결책 4개 다 줬는데 4개 다 좋은 거 아니니까. 다음.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해 봅니다. 그래. 필요는 하지. 이렇게.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에 부합됩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실현 가능성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없이 일하는 거는 어때요? 라고 해놓으면 이거 쉽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 해가지고 집에 불 나면은 지갑보다 스마트폰 들고 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이거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창의적인 거 살펴봅시다. 내가 봤을 땐 가능하면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솔직히 제일 재밌고 시간도 잘 가. 그러면 우리에게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놀거리를 달라. 그런 것도 없으면서.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밑줄 치는 거. 친구들과 직접 만나 취미와 여가 활동 지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이거지. 어른들이요, 갈 때 만들어주고 놀라고 해주세요. 그런 얘기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한번 얘네들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됐고 194페이지 나머지 문제 푸시면 되고, 195, 196, 197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 드리면 198, 199 200, 201, 202, 203페이지까지 이따 문제 풀 시간 드릴 건데 그때 푸시면 되겠고, 일단 정지.